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거인의 시선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또 이제 일주일 장이 마감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면 국내 시장이 거의 2,600포인트 와서 이제 위로 돌파를 못하고 종목별로도 특정한 종목만 좀 강하고 또 가는 주식만 좀 강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 가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뭐 끝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지수는 가지 않고 종목 장세, 개별 장세, 테마 장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매일 시세를 보면서, 평가손이 난 것이 있으면 거기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오히려 더 내려가고, 신규로 뭘 하고 싶어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목이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이제 실제로 지수와 상관없이도 이제 내 계좌 관리를, 수익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어려운 환경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원래 계좌도 마찬가지, 주식 계좌도, 장기 계좌, 매매 계좌, 아니면 이렇게 구분하고 미국 계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미국 해외 주식 다도 미국의 장기 계좌, 매매 계좌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년 동안 들고 갈 수 있는 사모으는 계좌가 있으면 10년 사모으는 계좌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면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또 분산 투자도 되고 처음부터 투자 전략을 짠 대로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계좌 한 개 3천만 원이든지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이것저것 계속 중구난방으로 같은 섹터에도 몇 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주로 제가 요즘 이제 보면 주로 이제 상담을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를 갖고 있으면 2차전지를 양극재, 음극재 부터 시작해서 차세대 때니까 막 여러 종목이 다 있어요. 그럼 딱 한 종목이나 같은 거잖아요. 같이 섹터가 안 좋을 땐 같이 추세가 하락하고 추세가 상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섹터 다르게죠. 업종이 다르게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먼저 오늘 또 거인의 시선은 항상 금요일 날은 미국 글로벌 시장 해외 증시랑 국내 증시를 같이 봐드리고 이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흐름을 봐드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종목도 봐드리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미국 증시를 보시면 자, 미국 증시는 지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예산도 다 했어. 이미 예상된 거라 큰 이슈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5%까지 가기도 하고 급등했다가 조금 하락 안정 세제 개편에 통과되고 나서 다시 하락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잘 안 빠지고 있죠. 아직 연준에서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아직 특별한 것도 없을 거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신용등급이 미국을 강등시켰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하고 또는 이렇게 세제 개편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신용등급 강등하면 미국에 투자한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팔고 싶은 거죠. 채권을 팔고 싶으면 4% 있다고 5% 가면 금리 높아지지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채권 값이 싸지니까. 그럼 파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값이 싸지잖아요. 그래서 떠나고 싶어하는 불안해서 미국이 불안해서 난 채권에 미국 안전자산인데 팔아서 좀 현금화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금리가 잘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지수가 잘 갈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용등급 강등하면 주가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 그때랑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조금 투자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제가 2년, 저는 10년 동안 지금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을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될 거라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된다. 미국 주식을 팔아서 우리나라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제학 교수도 많죠. 투자란 그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화는 약세 시대예요.
자, 우리나라의 돈들이 빠져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미국으로 안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이나 뭐 채권 투자해야 되잖아. 그럼 미국의 채권을 판다면 진영된 강등자 채권을 팔면 우리나라 들어오면 미국의 채권 값이 계속 나빠질 수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다른데 그런데 다른데 오면 만약에 중국에서 채권을 팔아 가지고 중국 위안으로 바꿔서 달러를 바꿔서 위안으로 바꿔서 다시 채권 안전자산이니까 중국 와서 우리나라 자기들 나라 채권을 사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 채권을 팔까요? 실제로 지금 현재 예금금리는 중국은 0%대입니다. 근데 0%대니까 중국 가서 뭐 은행에 예금하든지 채권사 돈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4%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미국에서 돈이 빠져서 글로벌적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는다는 건 추세가 가지 않는다는 우리가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가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뭐 1450에서 지금 1430은 이렇게 있는데 오늘 1378원이죠. 그럼 이게 계속 강세가 1200원 가고 1100원 가고 다시 계속 갈까요? 그럼 우리나라 경기가 아주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가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고 경기가 뭐 지금 안 좋잖아요. 무역 분쟁이 또 있으면 더 좋잖아, 나쁘지 않아. 그러면 달러가 계속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미국으로 자꾸 가는데 우리나라 주식 팔아서 미국 가도 채권 팔아서 미국 거 주식도 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원화가 고공행진하는 뭐 박스권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채권 뭐 매매하시면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지금 지난번에 무역 분쟁 급락했다가 3월 달에 4월에 다시 올라와 있잖아요. 다우존스 잘 안 빠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나스닥 종합은 오히려 강세죠. 올라왔습니다. 밑꼬리 크게 달고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나스닥은 지수는 문제가 없이 V자 반등했기 때문에 수급이 깨진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미국 시가총액 양대 시장의 뉴욕 증시랑 나스닥 시가총액 한 8경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2.45경, 47경인가? 요 정도가 2.5경 정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30% 내외죠. 3분의 1 정도는 미국 양대 시장에 해외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역 분쟁이 더 심해지고 각 나라 국가가 수출 경기가 나빠진다든지 무역이 좀 침체되고 글로벌 경기가 저성장돼 안 좋으면 돈은 자꾸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해외 투자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도 잘 빠질 수도 없고 빠지면 급등하고 반등하고 그렇게 해서 지수는 박스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많이 빠졌으니까 주로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지금 2차 전지와 바이오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경기 민감주나 마찬가지 2차 전지도 경기 민감주가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는 뭐 테마 주식이지만 그러면 바이오는 정말 매매하기 어려운 주식이고 2차 전지와 반도체는 경기를 타니까 2차 전지 하기니까 그러면 경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경기가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반도체가 계속 빠졌다고 계속 사면 돈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반도체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약하죠.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보다 약한 거예요. 지금은 이런 반도체를 뭐 이것저것 중소형주부터 대형 반도체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반도체 주식을 사고 싶다면 지금도 급락했을 때 엔비디아를 사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주식 사고 싶으면 팔란티어를 사면 뭐 우량주니까 그런 게 하면 되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나라도 경기가 뭐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수 그렇고 또 미국 시장에 내에서도 우리가 큰 흐름을 봐야 될 게 있는데 나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에서도 보시면
자, 엔비디아가 지금 86달러 갔다가 4월에 132달러 와 있고, 브로드컴도 다시 올라와 있어요. 270. 자, 그 테슬라도 저 400달러에서 이제 340. 이건 등락이 아주 심한 주식인데, 실적보다 뭐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는 오히려 시장이 나쁠 때는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가장 좋은 미국 시장,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은행이 넣은 거나 마찬가지 안전한 주식이에요. 뭐 장이 22년도쯤 대폭락해도 반도체가 70% 빠지고 얘는 30% 안 빠지고 그래서 454 사상 고점 이렇게 있죠. 그죠? 팔란티어 테크도 지난번에 이 120달러에서 60달러 갔다가 지금 130 왔잖아요. 사상 고점 돌파해가지고 있고 자, 그만큼 지금 보시면 미국 정치에도 이 대형주들이 과거의 대형주는 가지 않습니다. 잘 시대에 맞지 않는 AI 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좀 뒤처져 있는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애플 뭐 이런 주식들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도 세일스포스 뭐 이런 것도 거의 과거 세일스포스 과거 10년 동안 1등이었어요. 근데도 안 되죠 지금은.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뭐 솔루션 만드는 최고 세계 1등이 이 팔란티어인데 이 팔란티어의 구조를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구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럼 AI 반도체를 서버 센터에 있는 것을 빠르게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한테 뭐 기관이나 이제 정부에 제공할 때 지금 팔란티어 테크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만 좀 많이 좋고 나머지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 그럼 S&P 500 기준에 지금 S&P 500개 미국의 기업 중에 그 중에 매그니피센트 즉 M7이 7개 종목이 24년도 상승률에 거의 시가총액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래도 지금 S&P 500 중에서 M7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전체 S&P 500보다 한 20% 저평가되어 있어요. 20-30%씩. 그 얘기는 자 M7 관련된 AI 반도체, AI 혁명시대 수혜주 7개 종목이 아직도 주가 상승 여력이 다른 소형주보다 더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업이 실적 발표하면 기업의 실적이 몇십 프로씩 20%씩 고공행진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소형주라든지 AI 혁명시의 시대가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10% 이내 또 한 자릿수의 매출 성장밖에도 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중소형주를 사면 안 되고 M7을 사야 되는 거죠. 기업이 잘 되는 나라가 다 한 주라 1원을 투자해도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죠.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루를 하든 이틀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 계속 소외됩니다. 끝없이 소외되다가 못 견딥니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만약에 이후 4월에 폭락했을 때 내가 막 관세에만 집중돼 있어서 미국 관세가 어떻고 몇 프로가 어떻고 어디가 그렇고 어떻게 좋고 이런 곳에 고민할 필요 뭐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뭘 하면 돼요? 1등주 찾아가지고 실പ്പം 팔란티어 폭락했잖아요. 팔란티어 다 사면 되잖아요. 제가 테슬라는 230달러 이하에서 모든 주식 한국 주식 세계적으로 다 팔아가지고 220달러에 다 사면 그냥 회복된다.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시대에 맞는 걸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맞춰드리고. 먼저 또 지금 미국에 어저께 급등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급등한 주식들을 보시면 테마주가 좀 강세입니다. 이게, 테마주가 강세란 것은 지수가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한 70%는 안 가고 몇 개 기업 가더라도 지수는 대형주, M7은 안 빠지면 대형주 지수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테마주가 조금 강세인데 그게 신용등 강등도 있지만 금리 급등도 여러 가지 지수 상승에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어저께 테마주입니다. 지금은 테마주고 지금은 적자 기업이에요. 그런데 미래는 테마주가 아니라 미래는 우량주고 미래는 1등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모릅니다. 확실한 것도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아이언큐라든지 36% 오르고 리게티 컴퓨티 26%, 디웨이브 퀀텀 23%, 퀀텀 콘드 14%, 이 악기 퀀텀 영국 회사지만 이것은 이미 더블 갖고 있죠. 최근 들어. 자,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급등한 것은 아이언큐 이제 CEO가 양자 분야의 엔비디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디에이버 퀀텀도 이번에 뭐 매출이 좋았으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트너라는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서 양자 컴퓨팅이 25년 올해 전 세계 벤처 캐피탈 VC에서 VC 투자 금액 10%를 차지한다는 거죠. 벤처 캐피탈에서 이미 투자 금액 총 투자액 10%를 양자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벤처 VC가 투자를 해줄 때는 미래의 전망이 밝으니까 10년 전부터 해주면 10년 뒤에 그 세상이 온다면 10년 전부터 하면 적은 돈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나라 뭐 프리오사 AI에 투자한 DS 인베스트 그러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주가, 그죠? 아무도 모를 때 투자해 준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있으면 그 빛은 발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같은 시장조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 한 게 바로 2030년도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지금 뭐 1380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럼 1조 달러 전망 정도 시장 규모가 된다. 그럼 1조 달러 시장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온큐라든지 뒤에 소형 벤처 회사들이고 상장 주식이고 실제로 뭐 크게 한 IBM이나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양자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루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상 고점이 54.7달러예요. 지금 여기서 지난번에 엔비디아 팔았다, 엔비디아가 20년 뒤에 온다 그러니까 양자 시대가 17달러까지 이게 70%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이제는 산업화가 되고 있다. 이 주가로 보면. 주식이 가장 빨라요. 종합주가 지수가 경제 선행 지수듯이 주식은 미래를 내가 이 기업들이 이 분야가 섹터가 산업으로 형성될까 아니면 상용화될까 그것은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지나가야 압니다. 그죠? 그런데 주식을 보면 그 주가를 보면 미래가 보여요. 자,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2010년도에 이미 2010년도에 제가 국내 주식은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인조인간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은 아날로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동부 하이텍이 제조하니까 동부 하이텍 한 개. 그 다음에 인조인간 시대는 결국 컴퓨터, 기계가 사람처럼 입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픽을. 그래서 그러면 게임의 그래픽, 뭐 가상화폐 치고한 그래픽이 카드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고 이제 엔비디아 칩이었는데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엔비디아밖에 없다. 그럼 나 인조인간 시대 20년 뒤를 보고 엔비디아만 사모하라. 그때보다 지금 한 400, 500배 올랐습니다. 그때 2010년 전에 50만 산 게 지금 153달러 기준 1억 8천이에요. 그만큼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지금 저도 뭐 엔비디아 될 거라고는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대다수가 이렇게 양자 시대가 오는데 이 시장 전망도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조금의 돈, 망할 수도 있으니까 몇백만이나 돈을 투자해 놓아 몇십만이라도 해 놓으면 한 10년 들고 있다 생각하면 성공만 하면 대박이잖아요. 실패하면 그것도 날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러다. 그리고 보시면 저도 서버 로보틱스는 보시면 최근 뭐 열흘 만에 100%나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저도 손실 프로젝트 때 여기서 6달러대에 이제 들어 100% 정도 수익 중인데 그러면 보면 와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글로벌 미국의 우버 자회사가 이거 테마주 때 우버 자회사 자율 배달 로봇이잖아요. 웨이모 2000대 들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고성장하니까 이렇게 엔비디아 팔았다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빠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회인 거죠. 쌀 때 사놓는 게 바로 계속 성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양자 주식하니까 우리 한국 주식을 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양자 주식으로 우리나라 양자 기술로 갖고 있는 보안주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엑스게이트다 그러면. 또 주식을 잘 모르신 분들은 미국 가서 양자를 사야지. 오후 5시부터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저녁에 사도 되고 밤에 사도 되는데 그냥 정부사 전 한 통만 껐는데 미국 주식을 엑스게이트 안 사고 나는 양자 주식 미국 거 사면 그냥 좋은데 왜 한국 걸 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자 주식 안 사고 미국에 옛날에 2차 전지 테슬라 좋다니까 테슬라 안 사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사요.
테슬라만 사면 되잖아요. 그럼 별로 손실 없잖아요. 이익이는. 그것처럼 큰 시장으로 가야 된다. 돈이 몰린 시장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뭐 전체 오늘 뭐 TV마켓만 나오죠. 전체 시가총액에서 뭐 오늘 대가지고 현대건설 원전주 원전에 이제 뭐 업무 협약해 놓은 게 한 25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6,000원대 이것은 주식 선물로 3배 사면 10배 먹을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3배 가니까. 그만큼 7만 원대로 목표가입니다. 저는 7만 5천 정도. 자, 그 다음에, 화장품주. 자, 두산 에너빌리터도 잘 가고 있는데요. 요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마 내일부터 에너지 서명하면 다음 주는 조정받을 걸로 보입니다. 조정받을 때, 분할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이제 업황 실적 턴나온 데는 좀 더 나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원전주를 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면 되는 거예요. 한국전력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보시면 저 정권주도 생각보다 조금씩 잘 올라가요. 그래서 미래에셋 정권이다.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올해 2월 달에 8,000원인데요. 지금 13,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도 보시면 43,000원에 있다. 뭐 수익률은 크진 않아요. 워낙 변동이 없는데 이제는 추세를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월봉으로 추세가 가고 15년 정도의 주가를 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7, 8만 원 그리고 아마 2년 안에 이것도 다 돌파해서 10만 원대로 안착할 걸로 보입니다. 배당이 지금 사도 뭐 7% 내외 예상되니까요. 그 정도고요. 이렇게 정권주도 시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제가 오늘 거인의 시선 한마디는 주식 투자 돈 벌기 가장 쉽다. 그런데요. 저 오늘의 한마디는 지금은 AI 혁명 시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즐거운 주말.